비밀의 심리학에 대해서 아동기에는 6살 전후가 되면 아이들은 과거 경험의 지식과 개인적인 기억으로 적극적인 것을 깨닫는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무언가가 비밀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다. 동시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면서 비밀을 더 잘 숨기는 모습을 보인다. 어느 6살 빼기의 초콜릿을 왕창 먹은 뒤에 비행 껍질들을 아무도 열어보지 않을 법한 작은 틴 케이스에 숨겨뒀다. 어머니가 번머리 대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그 케이스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이 비밀은 절대 들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나여 아이들은 아직 완전 범죄를 도모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를 갖추는데 능숙이 된다. 저녁 식사로 나온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닥의 환기구에 숨긴 6빼기도 있다. 달리기는 환기구를 핥기 전까지는 계속 건치는 방법이었다. 도로들은 6살 빼기는 마법펜을 써서 보이지 않는 잉크로 카운터에 낙서를 했다. 햇빛이 특정 각도로 위치할 때만 보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했다. 알렉스 책으로 쓰지만 않았더라면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정을 듣고 싶은 아이는 없으므로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사고를 숨기는 수단으로 비밀을 이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 그러나 비밀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띈다.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짓궂은 내용이든 또 유쾌한 내용이든 내면 세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감추는 것이다. 나는 실수나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뿐 아니라 성취야 망설한 퀴즈에 얽힌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비밀 이야기도 잔뜩 들었다. 조망, 수용, 훈련, 이 향상되는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한다. 이때 자의식이 가득해지는 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기호나 성경을 부끄럽게 느끼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에게 상상의 친구가 있는데 그 상상의 친구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시기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다가도 부모가 지나가면 곧장 입을 다문다. 아이가 자라면 더 난처한 비밀을 갖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한 어머니는 자신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8살 난 딸아이가 엄청난 속도로 휴대전화를 숨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의심스러웠던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딸아이는 프렌치 키스를 나눈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 침팬지 넘어서기. 지금까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비밀을 가진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살펴봤다. 물체나 행동을 숨기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보거나 들을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침팬지 모두 이 같은 인식 능력을 보여주며 그에 맞춰서 무언가를 숨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비밀은 침팬지의 비밀과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째, 자신이 아는 것을 어머니 섞어서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침팬지와 달리 아이들은 예술이라면 모든 유형의 잘못된 믿음 실험을 통과한다. 게다가 부모에게 보이지 않은 행동은 부모가 모르고 있다는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예리한 감각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상태를 자신이 알고 있을 때 그 사실을 깨닫는다. 아이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도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 발달 과정에 언어가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부모가 아이들을 상대로 알다, 이해하다, 기억하다 같은 정신 과정과 연관된 단어를 자주 쓰면 아이들은 내면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 결과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정보가 자신에게 있는 상황을 능숙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연습도 큰 도움이 된다. 형제 자매가 많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각이 한층 날카로운 경향이 있으며 학교에 다니는 것도 광범위한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 읽기 쓰기 수학 수업을 따라가려면 자신의 정신 과정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또 교실과 운동장은 또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정글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둘째,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수록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더 그럴듯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꽃병에 깨진 탓을
유령이 아니라 고영에게 돌린다. 그러나 비밀을 여기 위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비밀을 폭로하기 위한 이야기도 한다. 인간의 비밀이 침팬지의 비밀과 다른 두 번째 지점이다.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낸다. 아이들은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어느 7살 배기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발제가 평범한 발제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행운의 부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이는 이 비밀을 털어놓기에 앞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반려견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다. 내면 세계 공유. 아동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또래 간 상호작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말 우정이라고 할 만한 우정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미취학 시기의 어린 아이들에게 친구란 우연히 곁에 있던 놀이 상대였으나 좀 더 작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할 수 있으므로 어떤 아이가 자신과 잘 맞고 잘 맞지 않은지를 구별한다. 우정은 유사성과 호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아이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서로 깊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입 밖에 내지 않는 한 자신의 우러는 대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세계의 일부를 특별하게 구분하기 시작한다. 이는 누구에게도 절대 알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하게 여기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다. 하나이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비밀이 무엇인지 물으면 아이들은 친구에게 말할 수 있고 친구들이 비웃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아이들은 또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면 단짝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다. 청소년기는 내 인생은 대체로 평범하다. 영화 러브 사이먼은 자기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설명하는 사이먼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가족 사이로 돈도 하고 늘 어울려 다니는 유치원 때부터의 친구가 2명 평생으로 온 것 같은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있다. 정말 완벽하게 평범한 인생이다.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것만 빼면은 사이먼은 게이다.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다. 사이먼은 이 비밀 때문에 고심한다. 한번 리얼티 TV쇼를 보는데 그 데이터는 아버지가 어느 출연자에 대해서 아내작게 부르려는데 게이가 나온 것 같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사이먼은 마음이 변치 않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비밀이 상기될 때마다 사이먼을 그리는 불편한 기색이 떠오른다. 그러나 사이먼은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왜 아직 밝히지 않은 것일까? 일단 로맨틱 끌림을 털어놓기가 거부하기 때문일 수 있다. 사이먼은 이성애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알아서 이성애자라고 추정하므로 커밍아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부러워한다. 또 사이먼은 어쩌면 언젠가 자신이 로맨틱 끌림을 느끼는 향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밝히기가 더욱 내키지 않는 것이다. 결국 사이먼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정체성을 감춘 같은 학교 학생과 온라인을 통해서 익명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서 사이먼은 비밀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진다. 사이먼은 새로운 강의로부터 얻게 된 정서적인 지지를 고맙게 여기지만 과정에서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이 많아진다. 사이먼은 학교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은 번번이 다른 것을 떠돌아다닌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조차 수시로 자신의 비밀을 떠올린다. 나는 누구인가?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훨씬 커다란 사회 연결망을 갖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 10대들은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이 관찰한 것, 아이디어, 이야기 등을 주고받는 능력을 바탕으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한다. 이때 아이들은 또래뿐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선생님이나 친구, 의의 부모 등 자기 부모의 어른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10대 아이들은 이 관계들 속에서 평소에 무슨 말을 할까? 주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을 향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지식과 개인적인 기억의 기반도 커진다. 아이들은 풍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억은 책처럼 장이나 건으로 정리되어 있기보다는 서랍 속에 드는 대로 집어넣어둔 종이 조각에 가깝다. 반면에 10대들은 기억을 서서전처럼 정리한다. 정리한 과거의 기억을 엮어서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이로써 한층 복잡한 얘기거리를 손에 넣는다.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찾아서 스스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응해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청소년기는 보통 가족 생활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던 이전의 자식에게서 서서히 벗어나는 과정을 포함한다. 자연스럽게 개척하는 여정 속에서 10대들은 어느 정도 가족과 분리를 추구하는데, 부모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이 여정이 항상 우아하게 펼쳐지지 않는다. 일단 독립이라는 사과를 한입 맛본 청소년들은 종종 자신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쓴다. 심지어 함께 여행 중인데도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 드는 10대 자녀 때문에 속상하다는 부모들이 많다. 그렇지만 나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녀성의 실제적인 표시라기보다 상징적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10대들의 작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얼마 지나서 10대들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전남 교칙에 들어서 현실에 낙담한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들은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바로 부모에게 뭘 말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대들은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 언제나 연애, 무단 결석 등을 비밀에 붙임으로써 부모의 통제를 피하려 한다. 아이들이 짝사랑이나 입맞춤에 대해서 기꺼이 부모의 곁으로 넣는 반면에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신의 연애에 관해서 유도 번번하지 않으려 한다. 10대들은 부모의 통제를 받는 영역에 부모의 통제 바깥이라고 정한 개인적 역사에 분명히 선을 긋는다. 아무리 부모가 전부 간섭하려 든다고 해도 말이다. 10대들이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화제는 대체로 취향이나 선호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옷, 헤어스타일, 취침 시간이나 식단 등의 생활방식, 친구관계를 비롯한 각종 인간관계, 부모와 10대 양쪽 모두 대화를 나누기 껄끄러운 화제인 섹스가 포함된다. 이 영역들에서 부모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가에 관한 부모와 자녀 간에 일치하지 않으면 갈등이 벌어지기 쉽다. 그런데 많은 10대가 깨우친 바와 같이 정보를 숨기면 이 갈등쟁이의 상당수를 피할 수 있다. 이 행동은 어느 정도까지는 청소년의 정서 발달상 건강하고 정상적인 행동이다. 즉 가족과 자신을 분리하고 독립심을 기르는 데 꼭 필요한 단계다. 그렇다면 언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꽤 복잡하다. 지금까지 비밀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우리가 처음 비밀을 가진 시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차례차례로 살펴봤다. 그러나 비밀이 초래하는 잠재적인 피해에 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한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비밀을 탐구했다. 다른 사람의 요구로 비밀을 지키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일으키는 그 나이대의 말썽과 사고는 비밀로 해도 일반적으로 큰 피해로 이어지는 않는 듯 싶다. 또 아이들이 장난 감추려고 가끔 거짓말을 더 속임수라고 보는가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다르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 음주, 불법, 약물 복용, 10대의 연애처럼 훨씬 복잡한 상황에 문제에 처할 수도 있다. 이 행동들은 우정과 모험 이야기의 주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우울한 기분, 학업 부진, 약물 사용 또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지속적인 불안, 걱정, 수치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비밀로 감추는 것은 10대들을 우정외로움, 비행 등 각종 해악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10대들의 비밀에 관한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실. 그러나 비밀 자체가 이러한 위험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비밀은 다른 문제의 징후일 뿐인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온전히 자녀의 선택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여기는 부모의 책임도 있다. 부모가 비난하거나 분노를 품고 모종의 처벌을 가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10대들은 당연히 자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신뢰관계가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부모가 좋은 뜻으로 정보를 요청해도 아이들은 함정으로 느끼고 자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비밀을 말하더라도 부모가 이해와 연민으로 가지고 수용하는 마음을 분별 반응을 그렇게 믿는다면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며 더 많은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소통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10대들은 굳이 묻지 않아도 학교 생활의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소통 정보를 공유하기, 이해해주지 못하고 잘못을 처벌할지도 모르는 부모와 비교해서 친구에게 드러나는 것은 안전하다.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도 아무래도 같은 10대 친구가 될 것이다. 비밀은 그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나타낼 때 느끼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신뢰하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에 기대해야 한다. 10대 청소년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다. 누구와 연결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와중에 거절과 반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자연을 신뢰하는 능력이 퇴색된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제외한다고 볼 수 있는 1차 지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이먼에게 겪은 난관이었다. 사이먼은 어떤 면에서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고통과 걱정을 비밀에 붙인 결과 사이먼과 같은 10대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만다. 어른들이 익히 아는 대로의 비밀이 탄생하는 순간이다.